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2일 오전 11시입니다. 4일에 5일에 사전투표가 있습니다. 저도 사전투표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사전투표 한다고 합니다. 사전투표 하지 말자는 이 음모론자들은 완전히 이 자유민주주의의 선거 방해자들입니다. 주권 행사를 방해하는 자들입니다. 사전투표 하지 말자는 운동은 사실상 이재명 찍자는 이야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젊은 사람들과 노년층은 반드시 사전투표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사전투표하고 당일날 쉬고 놀러가고, 그리고 연로한 분들은 당일은 붐비니까 코로나 감염을 피하기 위해서 좀 느슨한 사전투표를 하려고 하는데, 사전투표하면은 조작이 된다고 신문에 광고를 막 내고 하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어제 선관위로부터 자유로운 투표를 방해한다고 해가지고 고발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창피입니까? 더 창피스러운 것은 이런 말도 아닌 선동에 넘어가는 자칭 우파, 자칭 보수라는 사람 참 한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정신 바로 차리고 윤석열 후보가 간절하게 목이 타게 호소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하자고, 절대로 안전하다고. 그래도 못 믿겠다면 할 수 없죠. 뭐 사전투표에 이겨야 합니다. 트럼프가 왜 졌는지 아세요? 트럼프도 사전투표하지 말자고 황교안처럼 선동하다가 결국 바이든에게 사전투표에서 졌습니다. 자, 이제 오늘이 마지막으로 여론조사가 발표되는 날입니다. 어제 오늘 몇 가지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한 10개 정도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어느 하나도 윤석열 후보가 지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기는 범위가 들쑥날쑥합니다. 2%포인트로 이긴다, 3%포인트로 이긴다, 그 다음에 5%포인트 차이로 현재 앞서고 있다, 그리고 가장 크게 벌어진 것은 10%포인트로 앞서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 3, 5, 10 이런 그룹으로 이렇게 여론조사의 분포가 좀 늘려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여론조사 결과를 여론조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의 결과를 다 모아가지고 그 중간치를 내면은, 평균치를 내면은 아마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게 내면은 저희 암산으로는 한 5%포인트 차, 4 내지 5%포인트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리드하고 있다. 그럼 앞으로 일주일 사이에 얼마나 변할 것이냐. 근데 별로 안 변할 겁니다. 별로. 그러니까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이긴다고 발표되는 후보가 다 이겼습니다. 과거 선거에서. 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변하기가 어려운 게, 근데 윤석열 후보가 지금 3%포인트 차이로 이기고 있는 것은 2달 전에 10%포인트 차이로 이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경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500m 경주를 생각할 때 처음 한 500m쯤 달릴 때 1등으로부터 한 10m 뒤쳐져 있었다. 그리고 결승선을 앞두고 100m 앞에서 2m 뒤쳐져 있었다. 어느 게 더 유리하겠습니까? 결승선을 앞두고 2m 쳐져 있으면 지는 거죠. 이건 회복이 어렵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회복할 수 있는 시간대가 있는 거죠. 또 이게 총선은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하면 투표 단위가 몇만 이래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몇 천만입니다. 덩치가 크다는 거죠. 덩치가 크면은 갑자기 획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4, 5%포인트 차이를 뒤집는 것은 과거의 관례상은 불가능합니다. 통계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앞으로
윤석열에게 치명적으로 불리하고 이재명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현재 지지율이 잡히는 게 보면은 5%, 6%, 7% 이렇게 잡히는데 어차피 이거 내려갈 겁니다. 내려가면 여기서 이탈한 표가 윤석열로도 가고 이재명으로도 갈 텐데 아무래도 윤석열 쪽으로 갈 표가 조금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은 기간 중에 뭘 할까요? 문재인 정권이 뭘 할 수 있을까요? 돈은 10조, 330만 명의 자영업자들에게 방역 지원금 300만 원씩 10조,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10조를 이미 지난주에 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미 봤어요. 그 기간에 상당히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근접했습니다. 어떤 갤럽 같은 데서는 오히려 1%포인트로 역전해가지고 이기는 걸로 나오다가 주말을 지나면서 다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윤석열 후보 측에서 안철수 후보와의 그동안의 단일화 과정을 소생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안철수 후보 이거 너무한 것 아니냐 하는 여론이 형성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층이 결집하도록 만든 거.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크다고 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전개되고 키예프 시민들이 처절하게 푸틴의 러시아군과 저항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대표하는 젤린스키 대통령을 무능하다고 욕을 하고 괜히 러시아를 자극해가지고 이런 전쟁을 불러들였다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윤석열을 잡으려고 한 거죠. 그런데 이게 국제적 망신이 되고 이게 다 영향을 복합적으로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한때 이재명 쪽으로 넘어갔던 자영업자들이 요사이 다시 윤석열 쪽으로 넘어오고 있는 성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얼미터의 오늘 발표된 조사에 의하면은 윤석열 46.3, 이재명 43.1, 그 차이는 3.1%포인트 차입니다. 3.1%. 안철수 6.7, 심상정 1.9, 아직 정하지 않은 사람이 2.1%입니다. 이제는 부동층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2%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당선 가능성을 물었더니 윤석열 50.3, 이재명 44.6, 그 차이는 5.7%포인트. 그 다음에 칸타코리아의 조사에 의하면은 윤석열 44.1, 이재명 34.1, 안철수 7.8, 심상정 2. 여기서 윤석열이 가장 크게 이건 오차 범위를 넘어서 이기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10%포인트 차이로 이기는 걸로 나오고 여기서 당선 가능성은 윤석열 46.8, 이재명 40.3, 6.5%포인트 차이로 당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경인메일이 리얼리서치란 여론조사에 의뢰해서 조사한 걸 보니까 윤석열 46.8, 이재명 41.5, 그 차이는 5.3%포인트, 5.3%포인트. 당선 가능성은 그보다 조금 더 벌어집니다. 윤석열 49.9, 이재명 42.9, 그 차이는 7%포인트, 7%포인트로 윤석열이 이기고 있고, 또 하나 미디어 토마토라는 데서 여론조사를 한 걸 보니까 윤석열 44.2, 이재명 42, 그 차이는 2.2%네요. 2.2%. 요게 가장 근접한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2%대, 3%대, 5%대, 10%대, 요렇게 여러 좀 들쑥날쑥한 여론조사지만은 종합을 하면은 5% 내외로, 5%포인트 내외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것이다. 오늘 아마 방송 3사, 지상파 3사의 여론조사가 나올 겁니다. 아마 이게 상당히 신빙도가 높을 겁니다. 1000명 정도가 아니라 아마 2000명, 3000명 대상으로
4개산지, 뭐 여러 여론조사가 갈라서 한 걸 종합하는 거니까 요게 사실상 출구조사라고 보면은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출구조사, 즉 3월 9일 밤에 출구조사가 발표될 텐데, 개표되기 전에 그때의 수치가 오늘 지상파 방송 3사의 수치와 거의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뭐 오래전부터, 작년부터 단일화되면 500만 표 차이, 단일화 안 되면은 300만 표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이길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제는 단일화가 안 돼서요. 그러니까 300만 표 내외, 한 6%포인트 차이 내외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전투표를 해야 합니다. 사전투표에서 지면 이 선거 진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사전투표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